자,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30일 또 화요일 주식장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또 오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하루짜리 뭐 그런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체감이 꽤 무거운 그런 움직임이에요. 왜냐면은 오늘만 빠진 게 아니라 뭐 최근 들어 에코프로 뭐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뭐 계단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같은 주주 입장에서 이런 게 제일 신경 쓰이는 구간이잖아요. 뭐 회사에 뭐 당장 뭐 새로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적 구조가 뭐 한 번에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닌데 주가는 계속 약한 흐름만 보여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것들이 뭐 단순 조정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오늘 하락을 뭐 에코프로 하나만 갖고 보면은 뭐 설명이 깔끔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강하게 영향을 받는 또 그런 날이에요. 뭐 어제 LNF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양극재 쪽으로 전반적으로 심리가 한 번에 그렇게 눌려버린 그런 상황인 건데, 에코프로랑 또 LNF는 또 같은 회사는 아닌데 시장에서는 또 같은 양극재 섹터로 묶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에코프로가 뭔가를 잘못해서 빠졌다기보다는 뭐 같은 줄에 묶여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같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런 하락을 우리가 공포로 볼 필요도 없고 괜히 억지로 괜찮다고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성격의 하락인 건지 우리 주주 입장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왜 에코프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2차 전지 쪽이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핵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LNF가 테슬라랑 맺었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사실상 해지 수준으로 좀 감액이 됐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솔직히 꽤 세요. 이게 뭐 기존의 계약 규모가 3조 8천억이 넘었는데 이게 뭐 937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뭐 99.99% 감소면은 뭐 시장에서는 뭐 이게 계약이 거의 없어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LNF가 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양극재 분야의 그 전반적인 모든 애들이 아직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이 된 거죠. 이게 오늘 2차 전지 전체가 다 같이 눌린 이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계약 자체가 오늘 갑자기 단번에 깨진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뭐 테슬라 쪽 물량은 뭐 예전부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계속 얘기되었던 그런 계약이었고, 뭐 실제로도 납품 일정이나 그 물량이 여러 차례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오늘은 그게 숫자로 아주 극단적으로 찍혀서 나온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심리가 한 번에 확 꺾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 섹터의 특성 중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원래 2차 전지는 섹터 안에서 굉장히 밀집력이 강한 업종이거든요. 뭐 단순히 뭐 같은 업종이어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엮여 있어요. 이게 완성차도 있고 배터리 셀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소재들이 있고 이게 전부 한 줄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시장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 이게 회사만의 문제냐 아니면 이 전체적인 라인 전체가 다 같이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섹터를 전체적으로 리스크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다른 업종보다도 한 종목에 대한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셀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소재 쪽도 다 같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은 셀이나 완성차 쪽까지 주가가 다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게 뭐 다시 에코프로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에코프로랑 LNF랑 완전히 같은 회사는 아니죠. 근데 시장에서는 둘 다 양극재 섹터로 묶어서 봐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날에는 에코프로가 뭘 잘못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같은 줄에 같이 엮여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뭐 단순히 에코프로만 문제다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에코프로 자체에서 새로운 단독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 다만 같은 양극재 섹터에서 강한 부정 이슈가 나오면서 심리가 다 같이 눌린 그런 날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조 하락들은 대부분 구조가 비슷해요. 악재가 나온 종목이 먼저 크게 맞고 그 다음에 연간 섹터가 같이 눌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각 회사별로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하루 만에 그런 움직임을 보고 에코프로랑 지금 LNF랑 똑같은 상황으로 단정을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양극재 섹터에 대한 공포감이 아직 시장에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섹터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가 빠졌다는 그런 사실보다는 이게 왜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주주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결국 오늘 에코프로가 빠진 거는 솔직히 빠진 건 맞잖아요. 이거를 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하락을 뭔가 에코프로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연말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빠지기 쉬운 그 조건들이 같이 겹친 날이었냐, 이렇게 보느냐는 완전하게 해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이 12월 30일, 올해 주식 거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이 시점이 되면은 매년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수급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그 특징들이 오늘 에코프로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일단 첫 번째는 먼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이든 뭐 외국인이든 이렇게 큰 자금들은 이미 그 올해의 포지션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해둔 그 상태이고요. 연말에 그 수익률이 이미 정해진 그 상황에서 하루 남겨두고 굳이 우리 에코프로 같은 그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 새로 들어올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줄 매수는 줄어들고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주가는 훨씬 더 쉽게 밀려요. 오늘 에코프로 같은 하락도 이 영향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시점에는 성장주가 꽤나 불리하다는 점인데, 연말에는 뭐 새로운 테마나 뭐 새로운 성장주로 수급들이 잘 안 가요. 돈이 움직이더라도 뭐 배당, 안정적인 종목, 뭐 이미 올해 성과가 난 그쪽으로만 조심스럽게 돈이 움직이거든요. 에코프로처럼 내년을 보고 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 시기가 관심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에코프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연말이라는 그 시간표가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망에 대한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이게 뭐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예요. 어차피 다음 거래일부터 새해일 텐데 지금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도 이미 멈추고, 팔려는 사람들은 이미 좀 더 팔아있고,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지켜보는 관망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위로도 힘이 없고 뭐 아래로도 버티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나 밀린 것도 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에 뭐 새로운 구조적 악재가 생긴 건 아닌데, 뭐 다만 연말 특유의 그 수급 공백 속에서 섹터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빠지기 쉬운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하루 이틀의 그런 움직임들은 추세를 말해주지 않아요. 뭐 오늘 빠졌다고 해서 끝났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 버텼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간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딱히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멈춰져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오늘 하락 자체보다도 아,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에코프로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에코프로 차트 한번 봐볼게요. 불행 중 다행인 게 그나마 이제 지지 라인인 이 9만원 라인을 깨고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매물대도 많을 뿐더러 의미 있는 자리여가지고 지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지금 9만원하고 10만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며칠 다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사실 오늘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악재까지 터져버린 그런 상황인지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분석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있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우선적으로 9만원이 일단 강한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반등을 먼저 보여주는지 그거부터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수급도 일단 뭐 악재성으로 터지는 그런 수급이기도 하고, 뭐 연말이라서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도 않아가지고 매도가 이렇게 쉽게 찍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2025년 주식시장도 사실상 마무리예요. 뭐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사실 뭐 시장도 쉽지 않았을 거고 마음이 쓰이는 날도 생각보다 많았을 텐데, 뭐 여기까지 버텨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에는 뭐 하시는 일도 투자도 조금 더 편안하시고 조금 더 잘 풀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영상에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